정부에서는 계속 시그널이 다주택자들은 일단은 집 살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닐 거고요. 제 생각엔 정말 시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건 조금 더 지켜보죠. 지난 6월 27일에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대해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말이 많은데 네.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갈아타기 하는 수요라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를 최대 6억까지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80%까지 대출해주던 거를 70%까지 묻겠다. 전입 의무가 생겼다는 거. 무조건 집을 샀으면 6개월 안에는 반드시 전입을 해라 라는 이제 제약사항들이 생긴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분은 다주택자시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발표된 내용만 봤을 때는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죠. 소득이 많아도 아니면 DSR에 여유가 있어도 일단은 다주택자들은 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근데 그게 그런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쉽게 얘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만 해당되는 얘기들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방시장들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틈새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담보대출에만 또 해당되는 얘기라서 사업자 대출 쪽으로도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사업자 대출로 집 사는 것도 확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아직 큰 대책을 발표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각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래서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런 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는 개별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 부처들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세부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그때 가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택자이시거나 무주택자였다가 경매를 통해서 집을 낙찰받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현재 무주택이다 또는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하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전혀 제한이 될 게 없죠. 뭐 대출도 기존에 나왔던 거랑 동일하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 70%, 규제적인 같은 경우가 이제 LTV 50%, 이제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니까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실수요, 실거주하는 사람들만 집 사라.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일단은 집 살 생각하지 마라. 그럼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기는 확실히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당연히 이제 규제가 나오기 전보다는 힘들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닐 거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방법들을 또 찾아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규제가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경우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왜요? 이제 그렇잖아요. PD님 생각도 봐봐. 지금 규제가 들어와서 돈 빌리기 어려우니까 집 못 사겠네, 투자하기가 힘들어지겠네 라는 생각 들죠. 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수요가 주춤할 거고요. 수요가 주춤하면 이제 그동안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은 조금 조정받는 물건들도 나타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서울의 집값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당장 지금 그 기사가 정말 집값이 떨어졌느냐?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수요들이 좀 줄어들긴 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대출도 가능했고 또 집을 사겠다는 수요들이 있었으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계속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을 느낄 때쯤 이제 이런 규제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수요층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집을 팔려고 나눴던 매도자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 싼 매물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요 정도 가격이면 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호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 가격에 내가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대들 호가가 좀 떨어지는 매물이 있으면 그런 매물들은 아마 가져갈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대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호가들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시그널이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번엔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저처럼 월세 또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네.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뭐 집을 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가 조금 더 기회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근데 반대로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하는 1주택자들은 그닥 커다란 제약사항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실거주할 집 사는 거야. 그럼 당연히 6개월 안에 전입하죠. 그닥 제약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어느 정도 좀 줄어든 시장에서 실거주 수요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은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계속 임대차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번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담보 비율도 90%에서 80%로 좀 줄였단 말이죠. 그럼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과 맞물렸을 때 그럼 전세 수요가 어느 쪽으로 좀 더 퍼져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엄청 나쁜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되게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여태까지 지금 뭐 15년 넘게 투자를 해온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향은 보인다는 거죠. 아,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예전 정부와 다르게 그런 것들까지도 이미 다 캐치를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것들도 다 조이겠다라고 미리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될지 무작정 조일 수만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퇴로는 열어주고 진행을 할지 이제 그건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정부에서 들어온 규제를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거쳐서 검증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수업을 꼭 들어야 맞아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서 아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특히 수도권에는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방에 있는 집을 노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에 집 사는 딱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대출 규제가 제 생각엔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저같이 경매하시는 입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게 경매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양호한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향후 예측까지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제 생각에 일단 규제가 갑자기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이만큼까지 나온 경우가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의 대출 규제를 가진 상태에서 약간 풀어줬거든. 전 정권에서 이전에서 약간 풀어줬던 걸 다시 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6억 제한이잖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한 30% 정도가 6억 이상 대출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10억 넘는 집들을 사신 분들이 대출받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계산해보면 가계대출 총량의 절반 이상이 아마 그분들이 다 대출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 많은 사람들 집 사는 거, 집 사서 쟁여놓고 가격 올라가는 거 기다리는 거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죠. 큰 대출 받는 사람들의 대출을 제한함으로 해서 가계대출 상승성을 막겠다. 그 가계대출 상승성에 부과돼서 오는 게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나마 부동산 절제가 될 텐데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막는 건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호재야. 집을 사는데 호재야.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쨌든 대출 6억까지 나온다니까. 그럼 비싼 집들에 대한 대출 총량을 줄이고 그리고 싼 집들에 대한 대출 양은 그만큼 뭐 비슷하게만 간다고 해도 대출 규제는 성공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수요하실 분들은 지금 사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고요. 비싼 집들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6억이 아니라 한 7억 대출 받아서 더 좋은 집 가고 싶어. 근데 한 단계 내리면 돼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올려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마라. 감당할 수 있는 대출까지만 받고서 집 사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매로 진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 거에는 6억까지는 대출 나오니까 문제가 없어. 우리한테 집을 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낙찰받은 걸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출 규제 들어와 더한 규제들도 많다고 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을 살 사람들한테 시그널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집 절대 오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사라. 근데 그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값 오르면 더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집값이 급등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오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걸 또 원하고 있을 거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안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제가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집값이 오르는 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 남들보다 싸게 물건을 내놔서 팔 수밖에 없어, 경매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목표 자체가 6개월 이내 매도라고 한다면 시장이 급변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크게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보다 훨씬 더 싸게 내놔서 빨리 팔고 자본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오를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현재 가치보다 더 낮은 금액에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던 가격이 올라가지 않던 언제나 집 살 사람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우리 팔고 나올 수 있게끔 가격 책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정책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한테 배우신 분들한테 전달할 말이 있어서 유튜브를 찍는 건데, 일단 당분간 우리 매수자들도 구매를 망설일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일단 거품 계산할 때 전세가가 추한 추매가 있다 하더라도 절반 책정하던 거 절반 책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상 매상일 때 상승할 부분으로 인식하는 거 상승할 부분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하락 예상할 때 종전에는 하락 예상 부분을 좀 축소시켰는데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락 예상할 때 하한 평균가하고 최하가하고 둘 중에 낮은 거 적용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락 예상한 다음에 입찰을 준비하시고, 매도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예상할 때 전세가가 추한 추매가 있을 때 한 단계씩 올리던 거를 이제 올리지 않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